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거는 원인이 뭐예요? 임플란트 나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잘 때 이를 가시거나 이 가는 흔적이 입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입안을 보면 알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나사로 조여진 거는 옆으로 계속 힘이 가해지면 나사가 쉽게 더 잘 풀려요. 이 가는 습관이 있거나 임플란트 한 자리와 원래 치아의 높이가 안 맞는 경우, 어금니 높이가 이렇게 쭉 맞아야 되는데 가다가 밑으로 꺼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임플란트만 솟아 있다든지 거기만 힘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 가는 습관이 없더라도 힘이 집중돼서 풀리거나 아니면 가장 뒤쪽 임플란트, 맨 뒤에 임플란트 혼자 딱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맨 뒤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가 짧으신 경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가 짧으신 분들은 잘 떨어져요. 풀린다기보다 잘 떨어져요. 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혼자 맨 뒤에 있는 임플란트의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갈이까지 있는 경우예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검진을 하러 오셨어요. 이건 다른 데서 옛날에 한 임플란트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아프다고 해서 오셨어요. 아프다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던 게 갑자기 아프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죠. 괜찮았던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다 녹고 있어요. 다 깨지고 맨 처음에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게 나사 풀림은 이상이 없는 건지 확인을 해봤어요. 살짝 나사 풀어도 봤는데 임플란트 자체가 움직입니다. 옆으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려고 마취를 했더니 임플란트 자체가 솟아올랐어요. 완전히 뼈랑 임플란트랑 붙어있는 결합이 다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죠. 빼야죠.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없으니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환자분께 물어보죠. 혹시 밤에 이갈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여부는 모르지만 이갈이를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다시 임플란트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뼈가 기다리는 동안 입안에 끼는 이갈이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씹는 근육 쪽 힘을 빼고 이갈이도 잡고 그런 과정을 뼈가 되는 동안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요. 최종적으로 치아를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임플란트를 잃은 케이스죠. 항상 주변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뼈랑 붙어 있는 것도 다 멀쩡한데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해서 오셨어요. 사진을 찍어 봤더니 누가 봐도 여기 금이 가 있죠.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씹는 힘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턱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찢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본 것처럼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뼈에 붙어 있는 거는 그대로니까. 그럴 때는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빼게 됩니다. 물론 기구를 쓴다고 다 쉽게 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수월하게 뺄 수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변에 뼈를 갈아내고 강한 힘으로 돌려서 빼면 임플란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문제 보철물도 같이 제거를 해주고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또 다른 원인은 갑자기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뼈 결합된 게 다 파괴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발생하는 것. 이 전에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줘요. 그거를 알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병으로 뼈가 다 녹는 거예요. 원래 여기 뼈가 다 있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임플란트 주변으로 다 녹아버렸어요. 잇몸병이랑 똑같은데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들뜬 느낌이 들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괜찮고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증상들을 넘기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뼈가 녹는 증상이 계속되면서 일정 높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임플란트가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 경우 중에 제일 안 좋은 경우죠. 주변으로 뼈가 다량으로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경우인데 이렇게 쭉 옆에 뼈가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뼈를 넣어놓고 덮어놓으면 일정 기간 치유를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뼈가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주변을 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뼈 넣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아물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실된 뼈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전부 다 회복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상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렸을 때 나사 이외의 문제, 근본적인 뼈에 붙어 있는 고정체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임플란트를 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입안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조정을 해주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조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꼭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